형사소송법에 의거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감찰 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면서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문제의 본질은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휴대폰을 제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와대 특감반이라면서 몇 명이 우우 몰려가서 휴대폰 내세요, 동의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동의가 아니고 강요입니다. 강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합니다. 그러나 특감반이 공무원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고 휴대폰을 수거할 당시에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그 휴대폰 명의자가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임의성 있는 동의서에 의한 휴대폰 감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때에도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하여 법관으로부터 수사와 관계없는 사생활 침해 등 권리에 어긋나는 부분은 일부 기각됩니다. 판사가 두 줄로 긋습니다. 그러나 특감반에서는 동의서 자체를 강압적으로 진구하고 서명 한 번 강제로 받았다는 이유로 본래의 감찰 목적에 맞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여자 문제 등 별건 사생활까지 먼지 털듯이 털어서 그 별건으로 조사하여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직접 조사를 시켰습니다. 외교부 국장, 제가 성관계 한 거 조사해서 자백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별건 여자 문제로 징계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 국장은, 잘 나가는 국장은 그냥 아프리카 인근의 대사로 정보 조치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같은 외교부 간부는, 모 심의관은 비슷한 문제로 징계까지 받았어요. 똑같은 외교부 직원인데 잣대가 다릅니다. 네. 저희 경우 6급 이하라고 감찰받고 비리자로 낙인 찍어 내쳤습니다. 예. 같은 잣대가 아닙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쫓겨날 당시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동의서를 임의성 없이 썼고 동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포렌식 할 당시 저 같은 사람도 참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별건 감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징계받았던 골프 향응 수수 등의 자료는 모두 위와 같이 별건 휴대폰 감찰, 불법 감찰에서 나온 포렌식 자료였습니다. 이는 제가 포렌식을 동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불법 자료입니다. 저는 최초 경찰청 조회권 때문에 감찰을 받은 것인데,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물증이 나오지 아니하자 제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던 별건 골프 등을 문제 삼아 별건에 불법 감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청와대는 위와 같은 휴대폰 포렌식 감찰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은 항상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 절차적 중요성과 인권 보장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셨고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관련 논문도 심도 있게 쓰신 분인데 오히려 인권 보장은 전혀 생각지 않고 휴대폰 감찰을 승인 지시한 분이므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불법 감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휴대폰 불법 감찰은 심지어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청와대 내부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은 민심동향과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리만 가능할 뿐이며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 청와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민정수석실의 업무 분장표를 보면 민정비서관실이 공직감찰 권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지인을 통하여 입수한 민정수석실 업무분장표입니다. 이것은 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년에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분명히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업무분장표에는 민정비서관실이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원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8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인사책임자, 인사팀장 및 상훈 담당자 등에 대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직을 한 후 소환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공직 감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할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원우 비서관은 이뿐만 아니라 특감반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 업자들 간의 이권 분쟁이라는 이유로 킬 당한 것에 대하여 특감반장과 저에게 경찰에 이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업무적으로 저희들의 특감반장이나 저의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옆부서입니다. 지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작성한 첩보는 2017년 8월 23일 작성했던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였습니다. 김무성과 김기춘도 언급되어 있는 첩보였습니다. 2017년 8월 하순경 제가 작성한 위 첩보가 이인걸 특감반장에 의해서 보류된 바 있는데 이거는 너무 민간 업자들과의 문제고 좀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월경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말했습니다.